동남아, 중동,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발표할 2021 RNC의 김진환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국내 스마트팜 산업 동향, 글로벌 스마트팜 산업 동향, 그리고 동남아, 중동, CIS 지역별 스마트팜 산업 동향, 그 다음에 스마트팜 진출 전략 순으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산업 동향입니다. 국내 스마트팜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조 2,755억 원에서 연평균 23.44%를 성장하여 23년도에는 3조 6,508억 원 규모로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스마트팜의 보급률은 이제 시설원예 부분에서는 이제 2020년까지 515헥타르를 추가 보급하여 누적 7,000헥타르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축산 분야의 스마트 축사의 경우에는 21년도 기준으로는 1,322호가 보급되었고, 또 2022년까지 965호를 이제 추가 보급하여 누적 5,750호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스마트팜 기술 동향입니다. 국내 스마트팜 기술 동향은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선진국과 비교해서 약 4년 정도 뒤처져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2020년보다 3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노지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 이제 지형적 특성, 그리고 이제 노지농업 특성상 소면적 다품종 의 이제 특성으로 인해서 스마트화 기술이 좀 더딘 편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이제 벼농사 부분에서는 이제 기계화율이 매우 높고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 스마트 농업에 적용이 유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이제 그 다른 이제 품종에 관련돼서는 기계화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자율 주행이라든지 스마트 관수에 대한 이런 이제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이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좀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시설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그다음에 현지 수출까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기술적 수준이 선진국에 대비해서 밀리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이제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 환경 제어, 그다음에 이제 그 생체 그 센서를 이용하여 이제 생체 데이터 기반의 이제 2세대 모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특히 이제 가축 생체 모니터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제 가축의 헬스케어 경영 관리 플랫폼, 농장 맞춤형 관리 솔루션 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정책 동향입니다. 국내 정책은 스마트팜, 축사 등의 이제 확산 보급, 그다음에 실증 데이터, 실증 및 수출, 그리고 산업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술 및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세 가지의 중점 사항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제 스마트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이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스마트팜 산업 동향입니다. 스태틱스타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150억 6천만 달러로 조사되었고, 2027년까지 약 연평균 16.99%의 성장률을 보여 2027년에는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스마트팜의 기술 동향인데요. 우선 글로벌 노지농업 스마트팜의 기술 동향은 이제 노지농업이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인공위성, 빅데이터 등 이제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이제 정밀 농업이 상용화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센서 기술 및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농작업의 이제 자동화 및 이제 효율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설 농업 관련돼서는 수직형 식물 공장 관련된 이제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했고, 정밀 환경 제어 기술 및 데이터 분석 기술로 이제 생산성과 이제 경제화를 극대화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 분야입니다. 축사 분야에서는 가축 또는 이제 축사의 환경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이제
과 이제 사육, 착유 등 이제 과정의 자동화 및 최적 관리를 실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체내형 센서를 통해서 이제 각종 이제 가축의 이제 질병 치료 및 이제 번식, 출하 시기 등에 대한 이제 적정 착유량 등에 대한 의사 결정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국가는 미국, 유럽, 일본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하였고, 미국에서 이제 주요 추진되는 정책들은 인프라 확대와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기술 지원 육성 등의 이제 지원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농무부가 이제 초당적 인프라법을 이제 통해서 이제 농촌 지역의 이제 광대역 과용성을 확대하고 정밀 농업 및 이제 기술 활용을 하기 위한 농촌의 무선 그 통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다시 미국의 이제 농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였고, 또한 미국 농무부는 이제 경쟁 보조금을 통해서 하이테크 수직 농장 기술 장려 및 신규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 이제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기술 육성을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에서는 산학연과 이제 연합하여 이제 기술 R&D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펼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나 이제 지속적인 농업 발전에 대한 사항으로 2027년까지 955억 유로의 예산을 이제 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입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제 우리 국내도 동일하지만 이제 초고령 사회와 이제 인구 감소의 대응책으로서 이제 스마트 농업의 실증 프로그램부터 디지털 혁신의 전환에 대한 이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일본 농림수산성은 모든 농업 생산 기지가 스마트 농업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장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1년 3월 디지털 번역 추진 로드맵인 농업 DX의 구성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스마트 농업의 디지털화를 이제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스마트팜 산업 동향입니다. 먼저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제 베트남과 태국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이제 스마트 수확의 이제 그 시장 규모는 2022년 1억 7,402만 달러로 추산됐고, 29년까지 12.38% 성장하여 29년에는 약 3억 8,963만 달러로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베트남 내에는 스마트 첨단 농업 인증을 받은 이제 지역이 12개 지역이 있으며, 특히 중부 고원 지역에는 이제 한 20개사 정도의 이제 기업들이 이미 그 스마트 농업을 실제 농업에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하노이 농업개발부에 따르면 이제 생산 모델 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해놨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농작물 생산 모델이 105개, 가축 생산 모델이 39개, 양식업 모델이 15개, 혼합 모델이 1개 등 이제 총 160개의 첨단 농업 모델이 이제 마련되었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농업 전체의 35%가 스마트 농업 기술로 이제 차지한다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도 선진국의 이제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핀란드 등과 이제 선진국들과 여러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런 첨단 기술의 이제 농업 시스템의 경험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산 분야인데요. 이제 베트남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제 축산 분야는 이제 베트남의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가축 농업 부분의 이제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매년 4에서 6%의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연평균 4에서 5%의 산업 성장을 이제 목표로,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연평균 3에서 4%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서 축산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베트남의 스마트팜 기술 동향입니다. 우선 베트남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처럼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대나 이제 효율성 증대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실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이제 유통사와 이제 뭐 중소기업들과 연합해서 같이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베트남 스타트업인 이제 하치 컴퍼니는 스마트 수경 재배 시스템과 이제 IoT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식물 성장률의 뭐 30에서 50%를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50에서 300%를 성장시킨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그 실제 벼농사 조합이 있는 이제 지역에 실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생산성이 6.3%가 증가한 부분과 헥타르당 US 달러로 225달러의 이제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관계 기술을 이제 그 개발하는 이제 미모사텍이라는 현지의 스타트업은 이런 그 관계 관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농사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13에서 2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스마트팜 정책 동향입니다. 베트남 스마트팜의 정책은 우선 하이테크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그런 그 첨단 기술 육성하는 쪽에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또한 이제 베트남 자체의 그 기업들의 역량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하이테크 스마트팜 농업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지속적인 이제 하이테크 산업, 그 농업의 하이테크 산업을 이제 그 관리하고 육성시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베트남의 이제 기술적 한계 인 부분에 있어서 외자 투자에 대한 부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베트남 이제 스마트 농업 시장의 성장을 좀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국의 스마트팜 동향입니다. 태국의 스마트팜 동향은 이제 스마트 농업 가치 기준으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약 1억 2,870만 달러로 조사됐고, 2020년까지는 약 연평균 20.3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 기준에는 약 2억 6,990만 달러로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확장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농업의 이제 스마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시를 했었고, 스마트팜 모델을 이제 462개 스마트팜 모델을 이제 한 10,000개 이상의 이제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462개의 스마트팜 그룹을 만들었다고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해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국에 대한 동남아 시장의 이제 특징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태국도 이제 정부 주도 하에 이제 스마트 장치 및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하여 이제 농업 부분에 이제 도입하는 이제 태국 4.0의 이제 그 경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양동장 숫자가 한 16만 개소로 돼 있고, 돼지 총 사육 규모가 1,327만 두로 이제 좀 조사됨으로써 축산 분야의 스마트 축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경제성이 좀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태국 스마트팜의 기술 동향입니다. 태국에서는 이제 정부 주도 하에 이제 고령화 문제와 그다음에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생산성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했고, 실제 태국의 이제 베탁으로는 이제 농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로봇공학과 이제 드론을 기술을 실험하는 실증 이제 뭐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하는 부분과, 이제 푸드 이노플레스는 이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혁신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태국의 농업 솔루션 업체인 이제 차이타이는 이제 스마트 농업의 이제 전문 이제 기업을 이제 별도 법인으로 이제 하는 이제 그 팜이노라는 이제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농업용 드론 및 뭐 스마트 온실 장비, 드론, 파종 및 농업용 뭐 액체 살포 서비스 등 올인원 이제 농업 커뮤니티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국의 정책 동향입니다.
태국의 정책 동향은 일본과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이제 노동력이 이제 부족에 대한 부분과 이제 기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생산성 저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이제 육성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청년 농업가들을 좀 육성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이제 영 스마트 파머라고 해서 이제 창업부터 기술 개발까지의 어떻게 보면 전 과정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스마트팜 동향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중동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겠고요. 먼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이제 그 스마트팜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2020년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개발기금 부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직 농장 생산량을 연간 이제 40만 톤 이상으로 이제 추산한다고 확인했고, 향후에 이제 국가 수직 자급 자족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농업 생산량은 약 60% 정도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이 수치가 이제 한 2배 정도 이상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인됐고,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는 이제 뭐 네옴시티처럼 이제 스마트 시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개발하면서 스마트팜에 대한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하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상 이제 식량 안보에 이제 거의 수요에서 뭐 70%를 이제 그런 식품에 대한 70%를 거의 의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팜 자급자족을 위한 이제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현지의 대형 유통 체인과 이제 뭐 그 일본이나 이제 뭐 이탈리아, 뭐 유럽 쪽의 이제 기술 이제 솔루션 기업과 합작하여서 이제 수직형 스마트팜을 농장을 개발하고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구축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이제 한국의 이제 농심 등을 이제 포함한 이제 4개사의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원예 생산업체인 그린하우스와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MOU 체결을 진행하였고, 이 이후에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작물을 이용해서 1억 달러 이상의 신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농업 연구기관에 있어서는 온실 원예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배 이상의 증가했으며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팜 기술 동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형과 이제 그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그 환경 제어식 농업 자동화, 블록체인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제 과학과 기술 중심의 농업 혁신을 이뤄가는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환경 제어식 농업 관련해서는 온실 스마트팜이 카르지 지역에 약 44헥타르 규모의 온실 단지가 있는 부분으로 확인했고, 실제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리 온실 지붕에 빗물을 모으는 이제 시스템을 내장하여 그렇게 그 지형적과 기후 특징을 극복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쿠아포닉스 농법도 형태의 이제 스마트팜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내염성 품종인 뭐 토마토와 녹황 채소가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의 농업 혁신을 위해서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레드시 팜스는 극한의 이제 농업 환경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나노 소재를 활용하여 온실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과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이제 뭐 실내용, 가정용 수경 재배가 수병 재배기를 제조하는 유통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제어식 농법을 많이 활용하여 이런 지형과 이제 그 기후적인 이제 제한 사항들을 극복해서 이제 실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 동향입니다. 우선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넓은 사막과 기후 조건에 의해서 그 제약 사항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식량 문제에 있어서 수입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이제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자금 지원 등의 정책들로 이제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개발기금이 추진하는 그 정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첨단 기술 온실에 약 2억 2천만 달러의 수준의 이제 자금을 분배할 것으로 이제 계획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스마트팜 시장 동향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이제 지형적 특징 그리고 기후적 특징을 잘 극복하고 실제 기술 개발이 선진국과 이제 거의 선도하는 이 스마트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정밀 농업의 이제 시장 가치는 21년 기준으로 4억 6,160만 달러에 도달했고 이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대비해서 16.4%가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경지 면적이 이제 제한적이고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환경적 이제 제약을 극복하여 이제 온실 재배, 화해, 종자, 비료, 농약 및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가지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첨단 농업 기술과 이제 개량 농업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예로 이제 이스라엘 기업이 최근에 이제 모로코까지 진출하는 부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그 스마트팜 기술 동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농축산 기술로는 종자 개량, 관계 시스템, 스마트 낙농업을 뽑을 수 있는데 종자 개발 같은 경우는 유럽의 토마토의 거의 한 40%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품종인 부분일 만큼 이제 종자 개발 분야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관계 시스템 관련해서는 약 농가가 전체의 한 75%가 이런 관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작물을 생산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낙농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그 젖소의 발전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하여 생력 기술을 상용화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제 첨단 그 농업을 활용해서 최근에 이제 멸균된 완전 자율묘들식 최초의 도시 육종 농장을 개발한 부분이 사례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이제 농업 IoT 스타트업은 GPS 기반 트랙터 및 농업 기계 추적 IoT 플랫폼을 개발하여 2022년도에 글로벌 콘테스트에서 농업 부분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스마트팜 정책 동향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스마트 정책 동향은 아무래도 제한적인 이제 지형과 이제 기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파일럿 지원 프로젝트라든지 자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북방 지역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북방 지역은 러시아와 이제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러시아의 이제 스마트팜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2019년 기준에 약 2억 4,500만 달러 규모로 이제 조사되었고 이는 2017년 기준보다 9.4% 정도 성장한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 부분의 가치 측면에서 신규 도입된 기술 및 혁신 제품의 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약 8억 달러로 이제 연간 94%의 성장세를 보이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에서 정밀 농업 솔루션 부분이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했고 특히 이제 위성 위치 확인 및 지리 정보 시스템, 장비 및 이제 작업 품질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등이 이제 유망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러시아도 이제 자동화, 로봇화를 강조하면서 이제 축산 분야에서도 이제 생산력이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질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개발하는 부분으로 이제 목표로 지속 정책적이나 이제 기술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의 또 정책 동향인데요.
우선 러시아 정부는 우선 디지털 전환과 이제 첨단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 개발 및 이제 자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전략적 이니셔티브 청에서는 이제 푸드넷 전략을 통해서 주로 신품종 농작물 및 이제 동물 품종 도입, 신규 원자재 공급 마련, 고품질 유기 농업과 이제 개인 맞춤형 식품 선택권 등을 확대하면서 스마트 농업화를 이제 목표로 두고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자흐스탄의 스마트팜 시장 동향입니다. 우선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제 2020년까지 전국 농업 지역의 80% 그리고 2025년까지 약 95%를 디지털화하려는 목표를 세웠고 2022년 6월에 온실 개발을 주제로 이제 네덜란드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협력, 투자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선진국의 기술들에 대한 기술 농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20개의 이제 스마트팜 농장과 약 170개의 신기술이 적용된 선진 농장이 운영 중이며 지난 이제 10년간 온실하우스 면적이 약 18배 이상 증가하여 2021년 기준에는 약 1273헥타르로 달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카자흐스탄 지역 알마티 지역에 스마트팜의 이제 온실을 구축하여 딸기와 오이, 토마토 등 이제 시범 재배를 이제 한다고 이제 2021년 농식품부에 이제 발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자흐스탄 스마트팜의 기술 동향입니다. 최근 이제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지역의 스마트팜을 이제 온실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여서 실질적인 연간 790만 톤의 오이와 이제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드라발사의 착유 로봇을 도입하여 우유 공장이 증가하는 등 축산업 분야에도 이제 이런 스마트팜의 움직임과 이제 최근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제 특징으로 보면 이제 스마트팜 기자재 제품군들이 주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관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카자흐스탄 농업 특성상 이제 영세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세 농가에서도 이런 스마트 관계 시스템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높은 편이며 이제 주로 미국, 중국, 이스라엘, 터키, 러시아계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마티에서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실적으로 유럽산 제품들이 카자흐스탄에 많이 수입을 되는 이유가 이제 지리적 위치의 특성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스마트팜 기자재에 대한 이제 수출을 할 때 물류비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가격은 좀 낮을 수 있지만 물류비랑 이제 각종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때 유럽 지역에서 오는 가격보다 훨씬 이제 가격이 비싼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술 수준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높고 비용이 이제 절감되는 이제 유럽과 이제 중국 제품들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육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00%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드라발사 같은 경우는 현지 시장에 납품하지만 현지에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된 이제 법인들을 설립하여서 실질적으로 1년에 연간 몇 번씩 이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는 부분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정책 동향인데요. 우선 카자흐스탄의 이제 스마트팜 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25년까지 정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여서 농업의 발전, 수출 확대, 경쟁 성장 등의 이제 경제 성장 등을 위해서 이제 스마트팜에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이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 이제 농업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팜 진출 전략입니다. 스마트팜 진출 전략에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네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지어서 전략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진출 모델의 다변화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팜 기업이 현지의 이제 바이어와 실질 협약을 맺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바이어를 찾고 세일즈하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이제 스마트팜 기업들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실증 당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제가 생각한 부분들은 대중소기업의 협력 모델에 대한 이제 수립과 이제 현지 법인 및 현지 파트너를 통한 진출, 그리고 현지 스마트팜의 플랜트화를 통해서 이런 협력 모델을 다각화하고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정부 주도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현지의 진출 타겟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와 실증 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고, 대중소의 기업의 이제 얼라이언스들을 구축하면서 이 얼라이언스가 잘 운영되도록 기업들을 모집하는 역할, 그리고 이 얼라이언스가 수출할 때에 필요한 인증, 기술 개발, 테스트 베드, 운영 비용 등의 일단 초기 자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 그 수출을 할 때 이런 HS 코드가 각각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정리가 이제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좀 확인했고, 그런 이제 HS 코드에 대한 정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대중소 기업의 얼라이언스들은 실제 실증 테스트 베드 사업을 이제 종료하고 철수하는 게 아니고, 그 테스트 베드 사업 기간 동안에 수익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현지화에 대한 이제 R&D에 대한 기술 투자, 그리고 이제 뭐 수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진 기술 사례가 진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진출 사례들을 계속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 주도로 이제 대중소 기업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서 진출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이 농심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사례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진출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기업들이 국내에만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현지의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AS 문제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이나 현지의 이제 파트너를 통한 진출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이게 단순하게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자재 전체의 턴키로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솔루션까지 구축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각 파트너사 그리고 국가별로 어떻게 보면 시설 및 솔루션 수출, 그다음에 스마트팜 시설 기자재 수출, 기술 이전을 통한 수출 등의 다양한 전략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예로는 이제 국내 온실 스마트팜 시공 및 운영 업체인 G사가 현지 테스트 베드를 이제 통해서 이제 호주 진출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본 지역에는 현지의 이제 파트너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기자재만 납품을 하고, 그 현지에서의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현지 파트너사가 그러한 역량이 갖추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국내 이제 식물 공장의 스마트팜 K사는 이제 캐나다의 이제 그 산학연과 연계하여 현지에 이제 그런 이제 매니토바 대학과 이제 협약을 하여서 수직 농장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MOU를 체결한 부분도 있었고, 국내 축산 솔루션 기업 I사는 중국 현지의 축산 기자재 이제 기업을 통해서 현지의 이제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권한을 넘겨서 이제 현지에서 이런 활용 그 수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였고, 또한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이제 그 축산 분야가 이제
그 시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실제 시장을 테스트하는 부분으로 이제 진출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마트팜의 이제 플랜트화 진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설사가 진출하는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해서 진출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건설사, 국내 이제 건설사에 뭐 현대에서 이제 중동 지역에 많이 프로젝트를 이제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부분인데, 이런 이제 그 대기업의 이제 건설사와 같이 어떻게 보면 EPC 형태의 이제 전체 이제 사업 프로젝트는 이제 대기업이 이제 수주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이제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들이 이제 납품을 하면서 그런 이제 모델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이제 23년도에 현대건설은 이제 그 농어촌공사하고 이제 스마트팜 기반 조성 해외 진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실제 이 모델은 현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무역 및 진입 장벽에 대한 해소 지원입니다. 우선 스마트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인증, 인허가 제도가 각국마다 다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증 취득에 대한 부분과 인허가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관계 기간 내에 TFT를 구성하여 이런 부분에서 그 좀 정리된 내용들을 그 기업들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국가가 주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허가 제도를 이제 조금 정부 주도로 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K스마트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K스마트팜의 인증 제도를 구축하고, 그 인증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기업들이 테스트 배드 운영할 때도 그 인증된 기업이 우선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테스트 배드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이면, 현지에서 테스트 배드 이후에 이제 철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설만 남아 있는 그런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한국의 스마트팜의 인지도가 또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스마트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도 좋은 인지도를 얻기 위한 이제 K 스마트팜의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 스마트팜을 수출할 때 뭐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이라든지 뭐 이제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그 대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의 실질적인 뭐 통관 문제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뭐 대금을 받지 못해서 스마트팜 이미 다 그 현지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다 짓고 운영을 하는데 대금을 못 받아서 이제 기업이 타격받는 부분들을 조금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우선은 스마트팜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 무역 보험에 대한 이제 강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제언을 드립니다. 또한 그 팀장님 시간이 조금 없어서 빠르게 네, 좀 진행.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격차가 나는 이제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CIS 지역을 진출할 때 그런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이제 그 확보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스마트팜 관련된 이제 HS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뭐 기술 개발 지원 강화인데 뭐 산학연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국책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도움을 많이 이 부분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이런 국책 사업 이후에 이제 코이카라든지 기술 사업 지원단을 만들어서 뭐 최소 3년 이내에 뭐 현지에서 발생하는 뭐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뭐 권역별 진출 전략입니다. 우선 동남아 권역 관련돼서는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사업, 그 KSP 사업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이제 K 스마트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 배드 전략 부분으로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제 현지 진출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1순위로는 농업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높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후적으로 스마트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제 환경 제어식 농업과 이제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한 실증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권역 관련돼서는 이제 환경 제어식 이제 농법 위주의 진출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현지의 환경에 맞춰서 현지화하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IS 권역은 현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서 중장기 진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한 농업 자동화와 인프라 구축을 우선순위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